고졸 검정고시 수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다항식, 그리고 다항식의 연산, 이쪽부터 보도록 하죠. 내용 자체는 어떤 뒤에 나오게 될 내용들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또 용어적인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다항식의 연산에서 다항식의 차수 부터 보도록 하죠. 우선은 단항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항식. 항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이 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자나 수 또는 이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요거를 단항이라고 합니다. 단항. 하나의 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고, 차수라는 것은 다항식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변수를 지정해야 하며 전체 차수는 변수 중 가장 높은 차수를 의미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는 차수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문자 곱해진 문자의 개수예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 이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차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x 제곱이다. 그럼 이거는 x가 2번 곱해져 있죠? 2차예요. 맞죠? 그 다음에 x 세제곱이다. x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3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곱해진 문자의 개수고요. 요거는 변수가 하나인 경우예요. x라는 변수, 그죠? 하나인 경우고, 만약에 문자가 2개가 되면, 2개, 하나가 아니라 2개의 문자다. 변수가 2개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2차가 되는 거죠. 2차. 둘 다 변수일 때. 맞죠? 근데 여기서 x는 변수인데 y가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예요, 만약에. 얘는 변수고. 이러면 요거는 이제 1차가 되는 거죠. 1차. 됐죠?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변수 이외의 부분, 요거를 개수라고 하고, 이 x 제곱이다. 그러면 요게 뭐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변수 x, 얘네들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앞에 곱해져 있는 2. 그 다음에 꼭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만 이 a는 상수여야 됩니다. x와 같은 변수라면 요거는 3차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변수, 상수, 차수, 개수,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미지수가 하나짜리인 경우가 많아요. 방정식도 그렇고 함수도 그렇고. 다음 다항식이라는 것은 단항식이나 단항식의 합으로 나타내는 식.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항식 있죠. 단항식. 요것도 다항식이에요. 됐죠? 이나라는 표현은 또는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또는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 단항식을 그냥 항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차수랑 좀 다르게 가는데, 차수라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의 항의 차수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변수가 곱해진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다항식에서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문자에 대한 각 항의 차수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가장 큰 것, 됐죠? 이거를 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이다. 그럼 요거는 2번 곱해졌고요. 요거는 3번 곱해졌죠? 그럼 요거는 3차예요. 3차. 이거를 차수라고 하고요. 상수항은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문자라는 것은 여기서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걸 이제 상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변수만 아니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류항이다. 동류항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같은 항. 말이 조금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요.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문자, 그 다음에 차수가 같은 항. 그렇죠? 문자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류항. 그렇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습관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내림차순 정리에 별표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항들은 가급적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 문제에서도 가급적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고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섞여 있다. 그러면 애초에 내림차순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답을 쓸 때 6분의 4 이렇게 안 쓰죠.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초등학교나 이럴 때 보면 이걸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있긴 있는데 6분의 4는 약분을 해서 3분의 2로 쓰죠. 맞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긴 하지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결과를 쓸 때도. 됐죠? 물론 우리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볼 때 내림차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내려오는 거죠. 요거는 내림차순이 아니죠. 왜? 얘가 차수가 더 크니까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것부터 적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내림차순으로 쓴다고요. 그렇죠? 용어적인 부분은 아셔야 되지만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을 보시면, 다항식의 사칙 연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이 나눗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덧셈하고 뺄셈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딱 하나의 키워드예요. 동류항. 끼리 계산한다. 그렇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 요걸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가로 안에 먼저 계산하거나 가로를 풀어 계산하고 동류항을 간단히한다. 내림차순으로 다항식을 정리한다. 됐죠? 근데 가급적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내림차순을 뒤에서 붙이긴 했지만, 내림차순은 애초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서는 지금 예시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만 나와 있긴 하거든요. 하나의 문자. 문자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5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내림차순 정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내림차순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정리해서 가는 게 좋아요. 비교하기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하는 것은 객관식이에요. 그죠? 객관식이니까 이거를 서술하는 과정,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됐죠?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동류항끼리 계산할 거니까. 동류항끼리. 맞죠? 됐어요? 그럼 자 해보시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동류항끼리 비교하기에는 같은 라인을 쓰는 게 좋다. 그 정도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연산법칙에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는데, 이 교환법칙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더하기랑 곱하기에 대해서만 교환법칙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
이렇게 써도 돼요. 맞죠? A 곱하기 B, B 곱하기 A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뺄셈도 교환법칙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맞죠? 이러면, 왜냐면 이렇게 하면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거든요. 얘네들을 더한 거를 교환하는 거니까. 바꿔줄 수만 있다면 가능은 하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합관계를 바꿔도 성립하는 것. 이것을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를 A랑 B랑 합치고 결합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것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결합관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결합을 다 빼버리는 거죠. 맞죠? 결합관계를 다 빼버려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가 결합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분배죠. 그래서 A하고 B, A하고 C, 그 다음 얘네들 사이가 더하기였으니까 여기도 더하기를 써주는 거죠. 맞죠? 뒤에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 또 언급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맞죠? 근데 이거는 다이렉트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하나의 뭉태기로 봐요.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C 더하기 A 플러스 B D.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배법칙 또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딱 써보니까 어떻게 돼요? AC 더하기 BC AD 더하기 BD. 즉 뭐예요? 그냥 이 상황에서 A랑 이렇게 한 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바보. 안 돼, 이렇게 하면. 됐죠?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분배법칙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서는, 지수법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다항식에서 필수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뒤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의 어떤 근간이다. 근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자, 일단은 지수법칙과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자, 지수법칙.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요거는 A의 m제곱이라는 것부터 봐야 돼요. A의 m제곱. A m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A 곱하기 A 곱하기 A. 얘가 m개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m번 곱했다 m제곱. 됐죠? 그럼 A m제곱, A를 n번 곱한 거, 얘는 A를 n번 곱한 거. 그럼 둘을 곱하면 결과적으로 n번 곱한 거랑 n번 곱한 거 곱해져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A의 n 플러스 n 번 곱한 게 돼요. 곱하기니까. 맞죠? 그래서 A n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n제곱. 전체 n제곱이다. 전체 n제곱. 요거 같은 경우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n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라는 게 n개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위에 거 기준으로 보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곱하기 죄송해요. 곱하기 A의 mn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B. 요거 전체 n제곱이다. n제곱.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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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AB. 근데 곱하기는 앞에서도 봤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A를 앞으로 몰고요. B를 뒤로 몰면 얘가 n개잖아요, 지금. 그러면 A, A, A. 얘가 n개 곱하기 B, B, B. 얘가 또 n개.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이거를 B의 n제곱은 A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외우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이 A를 뭐라 그러냐면 밑이라고 합니다. 밑. A를 밑이라 그래요. 밑. 밑에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M, N 얘네들은 지수예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기억하시냐?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됐죠?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얘는 지수의 지수죠.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한다.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곱한다. 정리해 볼게요.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또는 여러 개의 수일 수도 있습니다. 밑이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예요.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한다.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곱한다. 됐죠?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현장에서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학생들한테 일단은 곱셈 공식,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 그리고 그 뒤에 나오게 될 인수분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애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됐죠? 그러니까 일종의 구구단 같은 거예요. 구구단. 그러니까 구구단 안 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건데 결과적으로는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곱셈 정리는 그나마 안 외워도 돼요. 외우면 좋고. 왜 그러냐면은 얘는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일일이 분배법칙 이용해서 쭉 전개해서 뭐 지수법칙, 분배법칙 이용해서 정리하면 돼요. 오래 걸리겠죠. 그죠? 오래 걸리긴 하지만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뒤에 나오게 되는 인수분해라든지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오게 되는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됐죠? 제가 현장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인수분해 못하면 대학 못 간다.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인수분해 못하면 대학 못 간다. 인수분해는 기본입니다. 그만큼. 자, 가볼게요. 곱셈 공식. 일단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A-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요 밑에 나오게 되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바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은 내용을 다시 또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방지하고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문제에서는 어떤 항상 공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패턴이 중요하거든요. 패턴이라는 게 모양이 있어요. 딱 생긴 모양이.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요 형태에서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예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AB, AB, AB. 패턴이 이래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들어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B의 제곱 에다가 2AB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근데 가만 보니까 뒤에 옆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똑같네요. 맞죠?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또 뭘 하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 플러스 4AB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이 있습니다. 합차 공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이라고 해요. 합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특징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이겁니다.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ab.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x 그죠? ab. x제곱 ab. 그 다음에 얘네들 ax, bx 동류항끼리 합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a 플러스 bx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와 있는 ax 플러스 b 플러스 cx 더하기 d.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리 자체를 동류항끼리 하는 겁니다. 동류항끼리. 그래서 해보시면 ac x제곱 ad bc bc x 플러스 bd 이렇게 되는 형태.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b의 세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봐야 됩니다. 자, 얘도 좀 중요한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거 어떻게 되죠?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공식을 쓰거든요.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습니다. 활용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얘네들을 넘겨야 되죠.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얘네는 a, b가 공통이에요. 그죠? 3ab.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것도 패턴을 보세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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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패턴 자체가. 이런 구조를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요거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고요. 요것도 역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요.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이러면 a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마찬가지죠?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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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패턴 자체. 근데 위에서는 이렇게 같았는데 같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따라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는 내용인데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또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고 a 플러스 b, ab,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요 셋 중에 문제에서는 두 개를 줘요. 두 개를 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물어봐요. 반드시. 이해되셨죠? 됐죠? 그게 결과가 됐든 보통 우리 시험에는 결과더라고요. 결과가 됐든 과정이 됐든 구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딱딱 딱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 왜냐면은 그게 기본 틀이에요. 됐죠?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물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뒤에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보세요. 자,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자, 요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근데 이 두 개의 공식을 되게 헷갈려 하세요. 두 개. 처음엔, 나중에 당연히 안 헷갈리는데 지금은 좀 헷갈려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헷갈리거든요.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지? 처음엔 헷갈려요. 근데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냐면 둘 중에 어떤 것이 이건지가 헷갈리는 거라면 애초에 요거 자체도 못 외우고 이거 자체도 못 외웠다. 이런 경우는 배제하고 얘가 이건지 얘가 이건지가 헷갈리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는 뒤에 있는 b 세제곱이 뭐냐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처음엔 잘 안 외워지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공식이 나왔어요.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의 제곱입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 그냥 전개하면 안 돼요.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 요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변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물어봐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ab bc ca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abc abc ab bc ca 패턴 자체가 됐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랑 ab bc ca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삼각형. 셋 중에 두 개가 주어지면 기계적으로 나머지 하나를 구해야 돼요. 됐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는 사실 요것도 아셔야 돼요. 요것도 근데 이건 좀 바꿔 써볼게요. 순서만 원래 써있는 내용은 책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지 않아요. 합차예요. 합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 마이너스 ab 전체 제곱 맞죠? 그럼 이거는 a 4제곱 더하기 2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거기다가 a제곱 b제곱을 빼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따가 또 인수분해 다음 강의에서 인수분해 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요거는 간단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맞죠? 여기 좀 많은 항들이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b, bc, ca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a, b, c 5개나 있어요. 구조가 a, b, c로 이루는 게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얘도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b, bc, ca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a, b, c 이 오각형이거든요. 이게 오각형. 이 오각형 같은 경우는 5개 중에 4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5개 중에 3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봐요. 하나.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있죠. 그 전개가 어떻게 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걔가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3개 중에 2개를 주고요. 요 2개 중에 하나를 줘요. 그러면 하나 구할 수 있고 또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3개 중에 2개, 이 중에 하나. 됐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꼴.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간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
요거는 3차 방정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인 경우도 같이 보셔야 돼요. 요거 전개하면 x세제곱 더하기 더해요. 그 다음에는 2개씩.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요거까지가 이제 곱셈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요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인수분해, 그 다음에 뭐 조립제법,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같이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나눗셈부터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